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3편의 영상을 통해 인체라는 거대한 지도를 잇는 굵직한 좌표계들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머리, 배, 팔, 다리 등 내 몸의 각 구역을 가리키는 정확한 지역 명칭들을 해독해 보았죠. 진단서를 보며 내 병의 주소지를 찾아가는 방법은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가 단순히 주소와 빈 땅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듯 우리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단단한 콘크리트와 세기둥이 필요하죠. 우리 몸이라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지탱하는 가장 완벽하고 단단한 철골 구조물, 오늘은 바로 뼈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골절입니다. 뼈에 금이 갔네요. 골다공증이 심하십니다. 우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진단서에 적힌 영어나 라틴어 암호가 뼈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부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아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체의 철근을 가리키는 뼈의 기초 어근들과 그 뼈가 부러졌을 때 차트에 기록되는 생생한 골절의 암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두려움을 주던 골절 진단서가 사실은 당신의 뼈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기지 못해 어떤 각도로 붕괴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아주 정직하고 과학적인 파손 보고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몸에 있는 206개의 뼈 전체를 통칭하는 절대적인 어근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뼈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받을 때 무조건 가장 앞자리에 붙는 접두사, 바로 오스테오입니다. 오스티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인체의 모든 뼈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어근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기 위해 폐경기를 지난 중장년층 어머님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오시면 가장 두려워하는 진단명 하나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지 하단의 붉은 글씨로 흔하게 적혀있는 암호입니다. 오스티아포로시스. 이 길고 복잡한 단어를 반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오스테오는 우리 몸의 철근인 뼈를 뜻하죠. 그럼 뒤에 붙은 포로시스는 무슨 뜻일까요? 화장품 광고에서 모공을 조여준다고 할 때 자주 듣는 단어, 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왜 합쳐졌는지 정확한 해부학적 팩트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뼈를 분필이나 돌덩이처럼 죽어있는 딱딱한 무기질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의 단면을 잘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겉면은 아주 단단한 껍질피질골로 덮여있지만 내부는 마치 건축물의 철골 트러스나 수세미처럼 생긴 구조물들이 정교하고 촘촘하게 얽혀서 체중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낡은 뼈를 부숴서 청소하는 파골세포와 그 자리에 새로운 뼈의 시멘트를 발라 튼튼하게 채워 넣는 조골세포가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오고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작업 속도가 뼈를 짓는 조골세포의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그 결과 촘촘했던 뼈 내부의 철골 구조물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거대한 틈새가 생깁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뼈 덩어리 내부의 문자 그대로 커다란 구멍들이 뚫리면서 길을 걷다 살짝 삐끗하거나 가벼운 물건을 드는 충격만으로도 뼈가 모래성처럼 푹 주저앉게 되는 무서운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뼈에 구멍이 많아져 약해지는 병, 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의사들은 이 병을 대단한 소식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뼈 내부에 물리적인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역학적인 팩트를 진단명에 그대로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정 뼈의 이름과 골절의 형태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집니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팔을 쭉 뻗어 바닥을 찢게 되죠. 이때 체중 수십 킬로그램의 하중이 팔목 하나에 온전히 꽂히는 순간 오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이때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를 띄워놓고 진단서에 아주 무덤덤하게 적어 내려가는 대표적인 암호가 있습니다. 디스털 레이디어스 프랙처. 무슨 뜻일까요?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소지를 찾아야겠죠. 우리 아래팔 부위에는 두 개의 긴 뼈가 나란히 평행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뼈를 레이디어스,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뼈를 ULNA라고 부릅니다. 레이디어스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뜻인데 팔을 돌릴 때 이 뼈가 좌뼈를 축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돌아가기 때문에 붙은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여기서 부러진 뼈는 체중의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굵은 뼈, 바로 레이디어스입니다.
그럼 뼈의 어느 부위가 부러졌을까요? 여기서 1편에서 배운 방향 용어가 등장합니다. 내 몸의 중심에서 가까운 쪽을 프록시멀, 먼 쪽을 디스털이라고 했죠. 팔에서 몸통에 가까운 곳은 팔꿈치고 먼 곳은 손목입니다. 즉, 디스털 레이디어스라는 말은 레이디어스에서도 몸통에서 멀리 떨어진 손목 쪽 레이디어스 끝부분이라는 아주 정확한 좌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랙처가 합쳐지면 손목 쪽에 가까운 레이디어스 끝이 부러졌습니다 라는 뜻의 디스털 레이디어스 프랙처가 완성됩니다. 빙판길 낙상 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전형적인 골절이죠. 그런데 뒤에 괄호치고 적힌 콜리스 타입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골절의 형태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역학적 암호입니다. 바닥을 짚고 넘어질 때 손바닥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꺾이게 됩니다. 이때 부러진 요골의 끝부분 조각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손등 쪽 방향으로 확 밀려 올라가 버립니다. 엑스레이를 옆면에서 찍어보면 부러진 뼈가 뒤로 툭 튀어나와서 마치 식사할 때 쓰는 포크를 엎어놓은 것 같은 기형적인 굴곡이 생깁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콜리스 프랙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팔이 부러졌네요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진단서 단 한 줄에 환자가 손바닥을 짚고 넘어졌으며 요골의 먼 쪽 끝이 부러졌고 부러진 뼈 조각이 손등 방향으로 어긋나서 포크 모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라는 모든 물리적 팩트를 완벽하게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부학의 언어가 가진 무서운 정밀함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하체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무거우며 가장 단단한 뼈, 바로 허벅지 전체를 지탱하는 뼈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어르신들이나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정형외과 차트에 아주 묵직하게 적히는 이 단어, 피머입니다. 우리말로 대퇴골, 허벅지뼈를 뜻하는 해부학적 주소입니다. 이 피머는 그야말로 인체의 중심을 받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뼈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성인, 남성의 대퇴골 하나가 수직으로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무려 1톤에 달합니다. 소형 자동차 한 대를 올려놓아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강도를 자랑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대퇴골의 피머 프랙처라는 암호가 진단서에 적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힌 정도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 진단명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에너지 손상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정면 충돌할 때 운전자의 무릎이 대시보드에 강력하게 처박히면서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대퇴골을 타고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혹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튕겨나가 아스팔트의 허벅지 쪽으로 강하게 떨어질 때 1톤을 버티는 뼈조차 산산조각 낼 만큼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물리적 힘이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퇴골 주변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인 대퇴동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서 날카로운 뼈 조각이 이 동맥을 찢어버리면 허벅지 안쪽으로만 순식간에 1.5리터 이상의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즉, 대퇴골 골절이라는 단어는 뼈가 부러진 것을 넘어 환자가 쇼크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서운 암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암호는 축구나 농구 같은 격렬한 스포츠 현장 혹은 겨울철 스키장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허벅지 아래 우리 종아리와 정강이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이 부위 역시 아래팔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뼈가 나란히 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 정강이 앞쪽을 만져보면 피부 바로 밑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아주 굵은 뼈가 있죠. 체중의 90%를 지탱하는 메인 기둥, 바로 티비어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종아리 근육 속에 숨어서 얇게 서 있는 보조 기둥을 피별러라고 합니다. 운동 중에 상대방의 태클에 정강이를 정통으로 걷어차이거나 스키를 타다가 발이 스키 플레이트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로 몸만 휙 돌아가 버렸을 때 병원 차트에는 이런 암호가 뜹니다. 티비어 언드 피별러 셰프트 프랙처. 해독해 보겠습니다. 티비어와 피별러 두 개의 뼈가 모두 부러졌다는 뜻이죠. 뼈의 중간 부분인 셰프트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스파이럴 타입이라는 암호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는 뼈가 부러진 모양을 나타냅니다. 수수깡을 양손으로 잡고 뚝 부러뜨리면 가로로 반듯하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젖은 걸레를 짜듯이 양쪽으로 비틀어 짜면 어떻게 될까요? 사선으로 꼬이면서 찢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스키장에서 발목이 고정된 채 몸이 회전하는 강력한 비틀림의 힘이 가해지면 티비어와 피별러가 견디지 못하고
마치 회오리 감자처럼 나선형으로 빙글 돌아가며 쪼개집니다. 의사는 진단서의 이 암호만 보고도 환자가 어떤 자세에서 얼마나 강력한 회전력에 의해 다리가 비틀렸는지 그 사고의 순간을 마치 CCTV로 보듯 정확하게 머릿속에 역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몸이라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뼈, 즉 골학의 기초 암호들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모든 뼈를 통칭하는 OST이요. 요골은 레이디어스, 대퇴골은 피머, 경골과 비골은 티비어와 피별러, 그리고 이 뼈들이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파괴되는 현상인 프랙처와 포로시스까지. 어떠신가요? 처음에 진단서나 엑스레이 판독지에 적혀있던 암호들이 더 이상 의사들만의 은호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RAF-IUS의 끝부분이 뒤로 꺾인 채 부러졌습니다. 지금 가장 두꺼운 피머가 엄청난 충격에 쪼개졌습니다. 티비어가 비틀리면서 나선형으로 부러졌습니다. 의사들이 쓰는 진단명은 환자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철근이 정확히 어떤 주소지에서 어떤 물리적 에너지에 의해 어떤 모양으로 붕괴되었는지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기록해 놓은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역학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배운 뼈의 이름들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근육과 인대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붙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가 됩니다. 뼈의 주소를 모르면 근육의 움직임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뼈와 뼈가 만나는 경첩, 부드럽지만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곳, 바로 관절에 숨겨진 암호들과 수많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관절염의 진짜 역학적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인체 설계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